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일요일 12월 17일 시행되는 2023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그랑프리까지 왔습니다. 서서히 올해 경마가 마감되고 정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기수 다성 부분은 이미 서울과 부산 모두 결정이 났죠. 자, 문제는 이제 조교사 다성 부분인데, 서울은 지난주에 서인석 조교사가 1조 박종곤 조교사보다 성수 추가해서 앞서면서 5승차로 벌어졌어요. 4승에서 5승차로. 지금 33조가 56승, 그리고 1조가 51승입니다. 아마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3조가 원체 매주 물량이 쏟아지는 물량이 많고 또 자원들도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반면 이제 부경 같은 경우에는 1승이 줄었어요. 1조 백광일 조교사와 19조 김영관 조교사의 승수 차이가 지난주 5승 차이에서 4승 차이로 1승이 좁혀졌습니다. 몰아치기에 능한 19조이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4승, 조교사 다성 순위에서 4승은 그렇게 적은 성수는 아니기 때문에 기수라면 모르겠어요. 기수 다성 순위에서 4승은 한 주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조교사 다성 순위에서 4승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가 시행됐죠. 자, 한강 클래스가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습니다.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9번 한강 클래스. 자, 라라K가 7번이고 나이스 타임은 2번입니다. 닥터 킹덤은 8번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전개상에 이변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원더풀리어가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아쉬운 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이스 타임이 내년에는 좀 큰 대회에 욕심을 내려면은 기수 교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김동수 교수에게는 미안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한강 클래스가 선행을 나섰던 닥터 브라운의 외곽 프레스하면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자, 조금 전에 발을 바꿨고요. 치고 나옵니다. 주폭 시원하고요. 탄력이 대단합니다. 폭발력이. 여유가 있습니다. 50m 남겨두고 손을 번쩍 들 만큼 아주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나이스 타임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 좋았어요. 나이스 타임이 한강 클래스보다 발주는 더 좋았습니다. 자리 잡고 지금 한강 클래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약간 꾸벅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주마가 뛰다가 탄력이 한번 죽는 건요, 이건 상당히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번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5번한테 자리 내줍니다. 그것도 6번한테 또 자리를 내줘요. 나이스 타임이 몸싸움이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좀 밀어주고 나가도 되는 마필인데 그걸 자리를 다 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4번 원더풀 기어 뒤에서 지금 6번 포지션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어서도요, 진로 확보를 못합니다. 몇 번을 돌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밀고 나오다가 11번, 8번 중간을 밀고 나오다가 외곽으로 뺍니다. 13번한테 또 막혀요. 13번 외곽으로 또 뺍니다. 저기서 탄력을 못 붙이고 진로 확보를 못한 게 지금 마지막에 끝걸음 살아있는 건 2번이에요. 준우승을 차지한 원더풀 리어하고 1마신 정도의 차이인데 경주 내용으로 보면요, 나이스 타임이 이기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전개 너무 아쉬웠다. 기수 역량이죠. 자, 참고로 한강 클래스는 머스킷맨의 자마입니다. 이 머스킷맨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시수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위가 한생이에요. 2위가 카우보이 칼이고, 근데 이 한센하고 카우보이 칼보다 출전 두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직 시수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생이 한 200두 이상의 자마가 올해 경주를 치렀고요. 카우보이 칼이 한 180두, 190두 정도. 근데 머스킷맨 자마는 60여 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66두?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1위, 3분의 1. 1위 한센, 2위 카우보이 칼보다 출전한 자마두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수말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만큼 자마 활약상이 좋아요. 지금 세계 경마 추세가 좀 나스룰라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AP인디 자마들도 그렇고, AP인디도 올라가면 이제 그슬로 올라가면 나스룰라 계열이거든요. 워낙 노던 댄스 계열이 전 세계 경마를 뭐 움켜쥐었다가 네이티브 댄스 계열의 미스터 프로스펙트가 한때 반발을 좀 했고요.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자마들이 한때 뭐 거의 노던 댄스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세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AP인디가 나스룰라 계열이죠. AP인디 계열의 마필들이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시수말 순위가 딱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우보이 칼, 요 마필만 이제 스톰캣, 노던 댄스 계열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뭐 카우보이 칼 빼고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나스룰라 계열, AP인디 계열입니다. 이 지금 머스킷맨만 같은 나스룰라 계열인데 AP인디 계열이 아니고 다른 계열이에요. 어쨌든 힘 있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한강 클래스가 저는 내년도 3간 경주에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충분히 활약성을 키워갈 것 같아요. 원체 뭐 혈통적으로도 거리적성이 길어요. 나스룰라 계열의 마필들이 거리적성이 제일 깁니다. 노던 댄스나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후예들보다 거리적성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제일 길게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강 클래스입니다. 뭐 이번에도 너무 여유가 있었고요. 물론 뭐 항상 3세마 3강 경주 가면 또 다른 뭐 기대주들이 튀어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강 클래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하나 짚어드린 부분은 나이스 타임이 충분히 준우승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만 전개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뭐 지난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시행되는 이제 그랑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랑프리 2연패를 노리고 있는 위너스맨이 올해 중반에 좀 주춤했다가 최근 시행됐던 직전 경주가 대통령배였죠. 대통령배 우승을 움켜쥐면서 여유가 있었어요. 부쩍 2연패에 다가섰다 라는 느낌인데,
뭐 어차피 대통령배는 국산마만 나올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라이벌이었던 투혼의 반석이 11월달 경주를 출전하지 않았어요. 좀 대통령배 준비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훈련하면서. 그래서 위너스맨으로서는 투혼의 반석을 넘어서야 됩니다. 투혼의 반석을 넘어서야 되고, 또 한도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배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투혼의 반석하고 뛰었던 레이스 2000m 경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YTN배입니다. 올해 5월달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혼의 반석이 2번, 그리고 위너스맨이 6번입니다. 2번과 6번. 10번 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스테이어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 제22회 YTN배 대상 경주 투혼의 반석이 올해 접어들면서 그게 완전히 뭐 선행마로 탈바꿈을 했어요. 선행을 나섰던 경주는 뭐 모두 위너스맨을 제압을 합니다. 같이 붙었던 경주 중에 선행을 못 나서면 참패를 했는데, 지난해 그랑프리 때만 해도 투혼의 반석이 추입으로 올라와서, 물론 뭐 위너스맨이 우승을 했습니다만 투혼의 반석이 추입으로 멋지게 올라와서 3위를 차지했거든요. 올해는 완전히 지금 선행으로 각지를 좀 변경을 하고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선행을 갖고 위너스맨이 외곽에서 프레스를 합니다. 위너스맨의 지금 전개는 상당히 깔끔했어요. 오히려 지난번 대통령배보다 더 자연스럽게 지금 선두권에 붙었고 프레스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2번마 투혼의 반석의 초반 페이스 중반까지 순조롭게 1마신에서 2마신 꾸준히 끌고 가는 가운데 6번마 위너스맨, 안쪽에서는 1번마 바비어리언, 부산에서 원종 온 말들이 계속해서 강세 보이면서 3코너, 4코너. 위너스맨이 말을 믿고 페이스를 좀 빨리 끌어올렸어요. 근데 뭐 투혼의 반석도 여기에 뒤지지 않고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계속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두 마필이 약간 오버페이스성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요. 위너스맨이 말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못 잡아요. 투혼의 반석이 안 잡힙니다. 지금 뭐 아나운서가 절대 강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모습 보면 절대 강자가 누군지 모를 정도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투혼의 위너스맨이 너무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완전히 오버페이스로 지금 뭐 투혼의 반석에게 압도당하는 그러한 경주력이었죠. 자, 조금 전 YTN배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시장배에서도 투혼의 반석에게 또 패배를 합니다. 이날 경주는 반마신 차였는데요. 한번 이날 경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투혼의 반석이 선행을 가는 경주죠. 1번과 4번.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윤치기원 제18회 부산 광역시장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싱싱메리와 1번 투혼의 반석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앞서 나오는 말은 1번 투혼의 반석입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위너스맨 바짝 따르면서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8번 심장의 고동과 2번 싱싱메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도윤 기수와 자, 같은 그림이죠. 투혼의 반석이 선행을 하고 위너스맨이 바로 옆에 붙어서 선두권에서 프레스가 들어옵니다. 자, 이 그림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지금 보시면 3위하고 엄청 벌어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주거리가 18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너스맨이 한 번 더 밀어붙여요. 그냥 말을 믿고 그냥 자신있게 한번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투혼의 반석 길을 꺾어버리겠다라는 전개예요. 이거는. 근데 투혼의 반석이 기가 안 꺾입니다. 지금만 해도 위너스맨이 이겼어요. 위너스맨 넘어선데, 근데 투혼의 반석이
근성을 발휘합니다. 안쪽에 1번 투혼의 반석과의 거리차를 점점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위너스맨입니다. 4번 위너스맨 부산 광역시장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4번 위너스맨의 안쪽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1번 투혼의 반석입니다. 1번 투혼의 반석. 자, 지금 이 결과는 경주만판 따라잡는 1번 투혼의 반석이었습니다. 전도용 기수와 위너스맨이 중반에 오버페이스를 한 결과예요. 오버페이스 한 만큼 결승선 앞두고 걸음이 떨어진 거죠. 지금 타임을 보면요, 위너스맨이 올해 1800 타임이 항상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뛸 걸음은 다 뛰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혼의 반석을 못 이깁니다. 선행마가 한번 선두권을 넘겨줬다가 다시 이기는 건요, 이건 어지간한 근성이 없는 마필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건 투혼의 반석이 근성이 좋아서 이겼다기보다는 위너스맨이 너무 중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졌다는 거죠. 제가 이때 이 경주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 경주를 뛰고 다음 경주도 아마 투혼의 반석이 이길 것 같다라고 제가 전망도 해놨고, 이날도 위너스맨이 인기를 더 모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투혼의 반석이 이겼죠.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결과는 이 KRS 클래식입니다. 근데 이날은 투혼의 반석이 선행을 못 가요. 1번, 7번입니다. 투혼의 반석이 1번, 위너스맨이 7번입니다. 투혼의 반석이 초반에 몰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초반 안쪽에서 3번마 석세스 마초가 좋은 출발 보입니다만 바깥쪽에 6번마 빅스고와 5번마 더건프 두 마리가 1, 2위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마 빅스고 지금 뭐 한참 선두권에서 뒤로 밀리죠. 근데 지금 고삐를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좀 뭉켜지면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가담하려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안쪽에 5번마 더건프와 평평한 선두권 접전 이 코너에서 5번마 더건프가 박재희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정도윤 기수가 한 2번 정도 탔거든요, 이 투혼의 반석을.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박재희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았고,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박재희 기수가 고삐를 잡을 예정입니다. 근데 박재희 기수가 마필을 끌고 나오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거든요. 선행 승부를, 선행 추라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랑프리 편성이 선행 강마가 없어요. 투혼의 반석이 선행 추라이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자, 뭐 따라가도 두 마필이 붙어있네요. 투혼의 반석하고 위너스맨은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자, 석세스 마초가 지금 외곽으로 한번 튕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역시 이번 그랑프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너스맨 뒤에는 행복왕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너스맨이 석세스 마초를 넘어서면서 지금 뭐 KRA급 클래식을 거의 움켜쥐었고요. 석세스 마초가 준우승, 그리고 3위를 행복왕자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투혼의 반석은 5위로 밀리면서 선행을 못 가는 투혼의 반석은 올해 완전히 풀빵이네요. 근데 작년 모습을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모습까지는. 지난해 멋지게 추입으로 올라온 바가 있는 투혼의 반석이거든요. 어쨌든 이 투혼의 반석이라는 마필의 능력은 분명 이날 보여준 게 본 모습은 아니다. 1코너를 접어드는 시점에서 고삐를 미세하게 틀어지고 있는 모습도 관찰됐고, 물론 뭐 코너 돌기 전에는 약간 빼주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조금 빨리 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빼면서 선행을 안 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려는 모습이 관찰됐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 칼 갈고 있죠.
투혼의 반석. 자, 위너스맨은 정상 주기로 일어나가면서 조금 전에 시행됐던 클래식 경주와 그리고 대통령배까지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그랑프리 2연패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아주 청신호를 밝혀두고 있어요. 대통령배에서도 위너스맨이 뭐 여유가 있는 그런 압도적인 결과로 우승을 거두는데요. 잠깐 볼까요? 직전 대통령배 글로벌 히트가 나오니까 글로벌 히트도 이번 대회 출격합니다. 2번과 15번입니다. 15번 위너스맨, 2번 글로벌 히트. 자, 15번 아주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에 전개를 좀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뭐 2000m가 직선 주로가 기니까 그래도 다른 경주보다는 이날 조금 어려운 레이스를 펼쳤어요. 자, 지금 중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1코너 돌 때 위너스맨이 저 정도까지 뒤로 밀리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한 8위, 9위? 8위권 정도. 자, 아직도 8위권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히트는 바로 지금 선행마 외곽에 있고요. 자, 위너스맨이 지금 외곽을 이제 감아 나옵니다. 3코너를 도는 시점에서 5위권까지. 뭐 대통령배가 어차피 국산마들만 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랑스 경주보다는 편성 강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위너스맨이 좀 여유를 가지고 자신있게 레이스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히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힘있는 탄력이고요. 자, 여유있게 대통령배를 움켜쥐면서 이제 그랑프리 2연패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배는 국산마들만 뛰는 대회라서 편성 강도가 좀 낮았고 위너스맨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쉽지 않습니다. 위너스맨이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 있어요. 자, 위너스맨의 훈련 모습 한번 잠깐 볼까요? 부산 글로벌 히트하고 병합을 한번 했습니다. 두 마필 다 훈련 때 걸음이 안 나오기로 유명한 말들이에요. 지금 위너스맨이 외곽에서 여유가 있었는데 끝걸음에서는 지금 뭐 오히려 글로벌 히트가 앞서갑니다. 채찍을 대긴 했습니다만 두 마필이 한번 붙어봤고요. 자, 위너스맨 주폭 크고 시원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딱히 뭐 이 마필은 컨디션 유지를 워낙 잘하는 이 명마들은요, 컨디션을 자기가 관리한다 그래요. 영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올 한 해 꾸준했습니다. 기록이 안 좋았을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기록은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자기 기량은 유지하고 최근에 컨디션이 약간 더 올라갔다고 봐야죠. 위너스맨. 자, 이제 투혼의 반석, 위너스맨 다 살펴봤고, 뭐 지금 이번 대회 위너스맨, 글로벌 히트도 위너스맨하고 같이 뛰는 경주에서 좀 전력의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격차가 물론 3세마기 때문에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는 위너스맨보다는 좋을 거예요. 위너스맨은 뭐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 치면
글로벌티는 한창 성장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부에서 7마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한 5마신 정도, 4마신 정도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달 사이에 역전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히트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너스맨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석세스 마초가 이제 뭐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경주력을 과시한 바 있는데 KR 클래식 때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요 마필도 지금 11월달 출전을 안 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조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요. 자, 석세스 마초는 조교 모습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세스 마초입니다. 자, 다실바 기수가 직접 직조합니다. 이 다실바 기수가 이날 외에는 뭐 관리원이 쭉 해왔었는데 이번 그랑프리를 앞두고는 처음 만졌어요. 이날. 자, 지금 보시면은 채찍에 대한 오른발 탁 발 바꾸고 채찍 딱 대자 발 바꾸고 치고 나가는 탄력이 주폭도 아주 뭐 무시무시하고요. 스피드 좋고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추진에 대한 반응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는 탄력감이 상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석세스 마초의 순간 탄력, 추진에 대한 반응 이런 게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동안 걸음을 지구력을 보강을 하고 저 정도의 모습이 나온다면 만만한 마필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무엇보다 제가 기대하는 마필은 행복왕자입니다. 행복왕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지난번 행복왕자가 이 KRF 클래식에서 3위를 차지하죠. 근데 이날 전개를 보면 평소 행복왕자의 어떤 잘 뛰었을 때 전개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행복왕자가 지금 해외 원정을 다녀와서 한 번도 입상을 못하면서 좀 전성기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주변의 우려가 많아요. 근데 저는 회복하는 과정이다. 6세면요 아직까지는 뭐 이 명마급들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일반 좀 부진한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은퇴할 나이도 되겠지만은 행복왕자라는 뭐 그랑프리 우승마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그랑프리 우승마가 지금 6세의 나이에 그리고 뭐 이제 7세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량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날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최강의 경주만을 가리는 제38회 KRF 클래식 괴산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3번 마 석세스 마초가 좋은 출발 보입니다만 바깥쪽에 6번 마 빅스고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두 마리가 1, 2위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에 있는 행복왕자도 선두 컨디션 좋고 승부를 제대로 하는 날은 저렇게 흥미에 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가지 않아요. 좀 감아서 나옵니다. 아직도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마피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건 기수가. 앞으로 끌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였어요. 지금 이 코너 돌아 나오기 전에. 의도적으로 지금 후미에 뭐 저희들 쓰는 표현으로는 후미에 처박아 놓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제 뭐 서서히 나오죠. 이것도 그냥 기수가 추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삐는 살짝 지금 고삐를 몰아주네요. 3코너 접어들면서. 자, 거의 추입으로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직선으로 외곽으로 채찍대고 이제 몰아줍니다.
자, 격차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승을 차지한 위너스맨하고. 서승훈 기수가 700승을 위너스맨과 함께 KL컵 클래식에서 이번 경주 차지합니다. 위너스맨 이번 경주 KL컵 클래식 지금 이 경주를 보면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5번마 더공부 바깥 2분의 4코너 딱 접어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위너스맨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7번마 위너스맨이 기회를 노리면서 바깥쪽 4코너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마 더공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합니다. 3번마 석세스 마추가 4코너 돌아 결승선 직선으로 먼저 승부를 걸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으로 행보광자보다는 위너스맨이 3, 4코너 돌면서 붙들고 있었던 위너스맨이 직선적으로 폭발력에서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1마신 2마신 정도 결승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위너스맨이 탄력이 붙었을 때 근데 그때부터 행보광자가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격을 유지하면서 떠라는 거예요. 700승을 위너스맨과 함께 KL컵 클래식에서 이번 경주 차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보광자가 예전 잘 뛰었을 때 모습처럼 선두권을 감아서 위너스맨과 위너스맨을 앞에 서서 4코너를 돌아 나올 수도 있고 4코너까지는 4, 5위권 그랑프리 때는 나왔던 좀 더 경주거리가 길기 때문에 들어서자 그렇게 감아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위너스맨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앞서서 접어들 수 있다면 힘과 주폭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이날 KR컵 클래식 이후에 행보광자도 지금 한 달 이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훈련량, 훈련 강도, 그야말로 대폭, 습보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지금 해주고 있어요. 속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훈련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 원정 다녀온 이후에 3번의 경주를 뛰었는데요. 순위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행보광자가 이 그랑프리에 딱 초점을 두고 마피를 좀 만들어 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문세영 기수까지 기용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광자.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를 일단 뭐 위너스맨,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석, 석세스 마초, 그리고 행보광자 요 5두가 일단은 입상권으로 거론됩니다. 위너스맨 그리고 동급으로 투혼의 반석. 바로 밑에 저는 행보광자를 이렇게 3파전으로 이번 그랑프리를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마초, 글로벌 히트. 글로벌 히트도 계열이 일단 AP 인디 계열이거든요. 거리적성은 뭐 클래식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2300도 문제없을 거리적성이 혈통적으로는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거리적성으로는 큰 문제없다. 머스킨맨의 자마, 위너스맨. 역시 머스킨맨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투혼의 반석, 외산마 이 두 마필, 투혼의 반석과 행복광자가 국산마 위너스맨의 우승을 저지할 강력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 뭐 서울에서 이제 다 훈련을 시행하겠죠. 마무리 훈련을 지켜보면서 뭐 위너스맨이야 훈련 모습은 항상 이제 왜 저래 요럴 정도로 뛰기 때문에 판단이 힘듭니다만 행보광자나 또는 투혼의 반석이나 이런 마필들은 마무리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3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번 그랑프리 2023년도 그랑프리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분석하고 지켜보고 이번 그랑프리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랑프리가 시행되는 경마 주간은 항상 이변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 저배당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적중이 좀 나오긴 했는데 임팩트 있는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A급으로 제가 토요 메인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고경주 A급 메인 승부였던 토요 메인 외에는 임팩트 있는 승부가 좀 아쉬움이 많았죠. 특히 일요일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 승부로 가져가면서 6번하고 11번 2 놓고 26, 211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211, 26이죠. 그걸 또 와서 승부 막건을 깨버리는 마필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번 주 그랑프리 뭐 좋은 결과 반드시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 잘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알찬 시간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